일상생활사역연구소의 미셔널 컨퍼런스를 위한 귀한 섬김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참여하신 모든 동역자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은혜가 늘 임하기를 바라고, 제가 맡은 발제는 미셔널 컨퍼런스의 미래 전략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셔널 운동에 대한 이론이나 또 원리나 그런 것은 얘기하지 않고, 이 컨퍼런스를 어떻게 기획하고 미래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한국 미셔널 운동의 현 주소의 현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교재를 중심으로 발제물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얘기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전략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전략이란 것은 현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하는 그 분석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전략적 과제를 발견하는 통찰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학 이론적인 어떤 사상적인 그런 노선이 분명해야 되고, 조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회론적인 기반이 필요합니다. 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플랜을 짜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략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략가가 되는 것이고, 전략가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미셔널 컨퍼런스를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우리 지성근 목사님과 그리고 일상생활사역연구소가 전략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미셔널 컨퍼런스의 미래를 얘기한다는 자체가 자기 자신을 바꾼다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대상화한다는 것인데, 이 엄청난 지형 변화를 초래하고 자기를 갱신하고 또 자기를 또 새롭게 조형해야 되는 그런 주제인데, 이런 좋은 주제를 잡은 것에 대해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잠언서를 보면 언론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컨퍼런스가 함께 언론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략을 모아서 컨퍼런스, 한국 미셔널 운동을 위한 컨퍼런스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좋은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비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미셔널 처치 코리아입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좀 표현했는데, 한국 미셔널 운동의 현 상황을 미셔널 생수를 담은 자생적인 수많은 샘들과 우물들이 여기저기 존재하고 있고, 또 이것이 지류가 되어서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지류들로 존재하고 있고 고립되어서 샘들로 존재하고 있는데 아직 합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미셔널 지류들과 샘들이 모여서 어떤 강을 이루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억지로 4대강 공사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샘이나 또 지류들이 어느 정도 차고 충만한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강줄기를 이루어 나가서 한국교회 미셔널 운동의 건강한 도도한 흐름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흐름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일상생활사역연구소의 미셔널 컨퍼런스가 여러 운동들과 흐름들을 모아내고 합류하는 전략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미셔널 처치 코리아라는 전략적 방향을 간단히 설명드리는 것이 오늘 발제의 핵심입니다. 미셔널 처치 코리아는 미셔널 컨퍼런스의 미래 방향이고 시급한 실천 과제입니다. 미셔널 처치 코리아는 그간 미셔널 컨퍼런스가 추구해왔던 비전이고, 사실 제가 새롭게 얘기한 게 결코 아닙니다. 이미 이 컨퍼런스 속에 다 담고 있고, 또 이 운동을 해오던 분들이 꿈꿔왔고, 그 속에 건강한 DNA로 내재되어 있었던 것인데, 제가 발제를 맡았기 때문에 괜히 영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추진하기에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체적인 조건과 또 객관적인 여건들이 어느 정도 성숙했기 때문에
완전히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할 수 없지만 그 나머지는 함께 채워나가면서 강을 형성하는 컨퍼런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와서 놀랐어요. 뭐 갑자기 뭐 문을 닫고 그만두고 뭐 또 나는 목회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거든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근데 뭐 제가 뭐 발제하고 있는 이 주제의 내용과 크게 뭐 충돌을 하는 것도 없고 또 뭐 잘 결합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미셔널 처치 코리아 전략을 위해서 첫째, 지역성과 전국성 이 양자의 균형의 역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미셔널 컨퍼런스가 부산 지역에서 열렸지만 이 지역 내의 컨퍼런스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전체를 포괄하는 정말 아름다운 운동이었고 전국성을 담고 있었어요. 즉 부산 지역 내부의 컨퍼런스가 아니었던 거죠. 매우 높이 평가되어야 될 부분이고 한국 미셔널 운동 역사 속에 아주 귀한 초석을 놓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지역성 속에 전국성을 담았는데 앞으로는 전국성 속에 지역성을 담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미셔널 코리아, 미셔널 처치 코리아라는 비전 때문이죠. 한국교회 전체의 운동으로서의 미셔널 컨퍼런스가 자리매김하도록 위치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도권에서 개최하는 것이 더욱더 좋다라고 봅니다. 한국이 워낙 좁기 때문에 뭐 대전에서 하나, 뭐 광주에서 하나, 부산에서 하나, 서울서 하나 뭐 별 차이가 없고 열정 있는 사람은 다 모이겠지만 그래도 미셔널 운동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상징성이 있고 또 파급력도 큰 중심부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전국을 품는 지역에서의 운동이었다면 이제는 지역들을 품는 전국적 운동이 되도록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셔널 운동의 확장을 위해서 언젠가는 결단을 해야 할 과제인데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고 그러한 기대감과 꿈들을 담고 이 마지막 컨퍼런스를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지역들과 보다 많은 미셔널 처치들 그리고 일반 목회자들과 또 평신도들 또 평신도 운동들 또 나아가서 해외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품는 운동으로 확장되기에 보다 적절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전국성을 더욱더 확보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둘째로 컨퍼런스 주체를 일상생활사역연구소라는 개별 주체에서 공동 주체, 연합운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발제의 요지입니다. 새로운 주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주체 속에는 물론 일상생활사역연구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다른 주체예요. 새로운 주체입니다. 어떻게 만들고 명칭을 뭐라고 하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함께 해야 된다. 한국 교회 내의 모든 미셔널 운동 단체들과 미셔널 교회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형태의 조직을 만들고 연합 행사로 하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새롭게 형성될 주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그 이후의 활동에서 지금까지의 주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시겠지만 그 마인드는 섬기는 마인드로 그 새로운 주체 속의 한 지체로서 함께 사역하는 태도의 전환, 정체성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즉 한국 교회를 위한 컨퍼런스가 아니고 한국 교회의 컨퍼런스가 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상생활사역연구소가 초청자가 되어서 몇몇 미셔널 운동을 선명하게 하고 있는 단체들과 교회들을 공동의 발기인으로 모아서 이들이 한국 내에 있는 모든 미셔널적인 단체와 교회들과 또 신학자들을 다 초대하여 함께 좋은 주체를 만드는 그 산파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론이 중요하듯이 이 컨퍼런스 자체의 조직 노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이 컨퍼런스 운동이 어떤 조직을 만들기 위한 조직 운동이 되어버리면 이게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한 개별 주체가 자기 조직의 운동으로 삼으면 기본적으로 수요가 되는 목회자나 미션을 하는 분들이 한 몇 번 정도 참석하면 꾸준히 참석을 안 하게 되고 계속 새로운 어떤 참여자들 창출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매우 피곤한 운동이 됩니다. 하지만 연합으로 함께 할 때에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주체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미셔널 컨퍼런스의 초기 DNA는 매우 건강하게 형성되었고 이제 그 뼈대 속에서 유계적인 몸을 세우는 과정, 또 거기에 집중하는 섬김과 지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운동과 주체들의 배치들을 새롭게 할 때에 새로운 흐름과 또 생명력이 산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이 함께 마음과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선교적 연합 정신입니다. 연합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연합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주체들은 누구일까요? 제가 발제를 너무 상세하게 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발제는 원래 가장 이상적인 것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 내가 너무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거나 너무 또 앞서 나가거나 혹은 너무 엇박자의 발제를 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제가 지성거 목사님께 이 발제문을 보내요. 목사님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제 마음은 조언해 주시는 대로 다 수정할 마음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내일 아침에 피드백을 해주시겠다고 해놓고 아침에 피드백이 왔는데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한 줄밖에 안 돼요. 그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조금 마음에 드시는지 아니면 또 대화를 본인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담겨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3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이 없는 연합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우 진지하게 이 연합의 그 주제가 다루어져야 되는데 첫째, 이 연합은 미셔널 운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실체가 있는 주체들,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연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사역연구소와 같이 미셔널 운동을 하고 있는 사역단체, 목회자단체, 연구소 등이 1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교적 교회를 표방하고 이 운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교회들을 또한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갱신과 건강한 교회 운동을 추진하는 단체들 가운데 미셔널 운동의 가치에 동의하고 또 참여하기 원하는 단체는 얼마든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개방성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론을 연구하거나 미셔널 가치를 다루고 계시는 그 전문가들이나 신학자들도 참여하도록 문을 열어야 하고 이거는 뭐 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신학대학원이나 신학교의 선교학과들도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평신도 가운데 미셔널 삶을 살아가고 이 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들이나 평신도 운동 단체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미셔널적인 가치와 좀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경교회나 또 큰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그 목회자 자신은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너무 관심 많고 이 큰 규모의 교회지만 미셔널 교회로 좀 전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미셔널 운동이 확장되는데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교회의 아름다운 변화를 조금 더 줄 수 있고 또 함께 또 힘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합은 가능한 한 포괄적인 연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셔널 가치를 공유하고 선교적 교회 운동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단체, 아카데미 교회 운동들, 목회자 그룹, 학자 네트워크,
함께 참여해서 공동 운영을 하는 컨퍼런스, 그 그림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원고에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개척학교 숲에 대해서 우리 최형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함께 할 수 있고요. 또 뉴스엔조이에서 목회자 멘토링 사역원 프로그램을 하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다 미셔널이더라고요.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또 교회 2.0 목회자 운동이나 또 포항에 있는 또 미셔널 운동을 하는 또 이대현 교수님의 운동이나 또 여러 수많은 교회들, 또 뭐 평신도 사역이나 일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또 우리 그 복음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양희송 선생님의 대표의 그 운동들도 큰 틀에서 함께 할 수 있고, 미션을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건강한 지류들과 샘들이 너무 맑고 순수하고 역동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 컨퍼런스가 그것을 담아낸다면 한국교회 미셔널 운동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심 원리는 이거죠. 연합이라는 기치 아래서 너무 무원칙하게 문을 열어두면 이 순수성이 훼손이 되고 사이비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문을 너무 닫아버리면 운동이 확장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연합 운동을 하면서도 미션을 IWF 일상생활사역연구소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그 건강한 DNA를 꾸준히 지켜나가는 그 정신 속에서 최대한 연합을 하는 오픈된 마인드, 그 구조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셔널 처치 코리아가 협의하고 엄격한 미셔널 운동 원칙, 너무너무 신학적으로나 실천 노선에 있어서 너무너무 좁고 특수한 어떤 운동의 방식으로만 진행되면 목회자나 교회가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또 너무 개방적으로 열어두면 이 컨퍼런스 질이 떨어지고 또 신뢰나 운동의 확장에 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 양자 사이에서 지략을 찾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양한 미션을 담론을 통합하는 방향성을 지녀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또 귀하신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나 활동가들 이리저리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생각이 다르세요. 예를 들면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미셔널 처치를 해석하는 것은 사회운동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강하고요. 복음주의권에서는 똑같은 미셔널 운동을 얘기하는데도 항상 교회 안으로 묶으려고 하고 전도와 성장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사고하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이게 교회 운동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생활 운동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또 그분이 목회자이냐 평신도이냐에 따라서 운동 방향이 완전히 사고방식이 달라요. 또 일상생활사역연구소처럼 일상을 강조하는 이 노선이 사실 미셔널의 핵심은 핵심인데 또 교회 현장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복음 전도를 강조하는 노선과 사회 정의를 강조하는 노선이 또 보이지 않는 기류가 좀 달라요. 또 지역 사회, 커뮤니티를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도시를 중요시하느냐 관점이 다를 수 있고, 그분이 신학자이냐 아니면 활동가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요. 강조점의 차이고 방향성의 차이입니다만 적어도 미셔널 처치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비전으로 우리가 컨퍼런스를 한다면 이 양자를 다 품어야 된다는 거죠. 양자에 대해서 세션이나 프로그램을 다 열어야 되고, 이 양자를 대립되는 구조로 해가지고 일상으로만 몰아가 버리면 목회자나 아니면 기존 교회의 참여가 좁게 될 것이고, 목회자 컨퍼런스로 몰아가 버리면 평신도들을 위한 진정한 미셔널의 어떤 그 비전과 정신이 또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자를 다 품는 비전과 가치와 조직과 그리고 프로그램 전략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근데 그 단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IWF 일상생활사역연구소가 한국교회가 그동안 등한시해 왔던 그 일상의 영역과 인카네이셔널 미션, 성육신적 선교와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한 것은 전략적으로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퍼런스의 성장을 위해서는 전략에 약간 변화를 두어 교회와 목회자를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평신도를 함께 끌고 가는 구조, 이것이 좋다고 봅니다. 즉, 타켓을 설정하고 또 네트워크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교회와 목회자를 생각하는 사고를 좀 더 오픈하여 연합의 틀을 갖추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신도를 모아서 컨퍼런스를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낮 시간에 이렇게 오후 2시부터 밤까지 아니면 1박 2일, 2박 3일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 평신도들에게 미션을 가치를 공유하고 미션을 삶을 살도록 안내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교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여 미션을 전문가들과 활동가들과 신학자들이 그 교회에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또 협력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양육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컨퍼런스 전략은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이는 틀을 지니고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신학적인 컬러와 그리고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5번째, 지속성을 담보하는 전략입니다. 컨퍼런스를 아무리 해도 IBF처럼 탁월한 조직과 운동의 긴 역사와 또 학사님들의 지혜롭고 또 헌신적인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도 제가 보니까 지금 한 6년 하고 이제 두 손 드는 건 아니지만 왠지 느낌이 그렇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분석해 봤어요.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 너무 잘했기 때문에 지금 컨퍼런스 끝나고 있는 거예요. 뭘 잘했는가 하면 제가 보니까 처음에 교회 2.0 컨퍼런스를 했는데 교회 2.0 컨퍼런스에 많이 참여한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들의 미션을 운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교회 2.0 목회자 운동 실행위원인데 저희들이 이제 운동의 명칭을 정할 때에 지성건 목사님께 양해도 안 구하고 교회 2.0 목회자 운동이라는 이름을 딱 내걸었어요. 아, 구했습니까? 네, 저는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저희들은 또 수련회를 하거든요. 목회자, 신학생 수련회를 하는데 할 때마다 한 70명 모인다고요.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한 30명이 거기 간단 말이야. 그리고 숲을 만들었는데 서울에서 교회 개척 학교를 하는데 여기 안 오고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단 말이죠. 대한민국 속에 건강한 어떤 비전을 가진 목회자들이 이 IBF 일상생활사역연구소에서 미션을 가치를 잘 나누어 줬기 때문에 여기저기 자생적인 샘과 지류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많은 어떤 샘들과 이 지류들이 이제 다른 틀의 컨퍼런스로 함께 합류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의 섬김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려면 연합으로 컨퍼런스 한다고 해서 잘 되느냐? 한두 번은 잘 될 수 있죠. 3번, 4번, 10년 갈 수 있느냐? 20년 갈 수 있느냐? 몰라요. 상황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목회자 시장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목회자 시장은. 그러니까 미셔널이 추구하는 근본 목적이 평신도를 지향하고 일상을 지향한다면 이 프로그램을 만약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한쪽 세션에는 선택 강좌에는 평신도를 위한 강좌를 만들어서 평신도가 3명이 오든 5명이 오든 30명이 오든 간에 평신도 강좌도 하고 목회자 강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평신도 중심의 컨퍼런스를 하면서 목회자를 위한 세션들이 진행되는 구조로 장기적으로 기획을 하지 않으면 이 컨퍼런스 연합으로 한다 하더라도 한 5번 정도 하고는 문을 닫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또 컨퍼런스의 질도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문화 콘텐츠 매우 은혜받는 분위기도 좀 만들고 뭐 해야 되겠지만 그 초기 DL을 형성하는 이 협의 그 조직 주체 속에 평신도 그 리더들을 꼭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제가 실명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신학자 중에 뭐 정재영 교수 같은 분은 평신도 신학자거든요. 평신도의 마음을 안다고요. 우리 양희성 대표 경우에는 신학을 공부하셨지만 평신도로서 복음주의 운동하고 계시고 이런 평신도로서 이 운동에 평신도가 반드시 결정 과정에 함께 참여해서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목회자 중심의 그 흔한 약간 세련된 목회자 세미나로 전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컨퍼런스 운동은 조직 운동이 아닙니다. 컨퍼런스 운동이죠. 그래서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키우고 하는 운동이 아니고 운동을 위한 운동이 되어야 된다. 미셔널 운동은 운동이거든요. 많은 운동들이 운동으로 시작해서 조직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조직을 지탱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자기 조직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계속 또 돈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자기를 위한 운동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셔널 컨퍼런스를 위한 주체는 컨퍼런스와 이를 위한 섬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형태. 컨퍼런스만을 위해서 모이고 컨퍼런스만을 준비하고 컨퍼런스만을 위해서 협의하고 물론 그 뭐 사후 작업 같은 건 있겠지만 그런 형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컨퍼런스는 계몽 운동의 성격이 많고 동원 운동의 성격이 강해요. 선교 동원 운동이다. 미셔널 동원 운동이다라고 규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진일보에서 미셔널 컨퍼런스가 연합된 주체의 컨퍼런스로 운영될 때 그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고 교육 컨퍼런스 이상의 역동성을 지녀서 함께 참여하는 여러 단체들과 주체들의 공동의 축제마당이 될 수 있다. 그 비전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컨퍼런스 주체를 어떻게 형성하든 간에 여기 참여하는 평신도들과 목회자들과 단체들은 알아요. 이분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들 명예를 키우고 또 이 컨퍼런스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진짜로 이 단체들과 한국교회를 섬기려고 하느냐 한 몇 년 지나면 알거든요. 한 2번만 지나면 알아요. IBF 일상생활 사역연구소가 너무나 순수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외연이 넓어졌어요. 이 넓어진 외연을 그 조직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되는 컨퍼런스를 재생산하는 운동이 되도록 방향을 세우고 그리고 그 순수성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즉 조직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조직을.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다른 분들은 그래도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뭐 로잔 운동의 그 로잔 위원회나 또 아니면 또 컨퍼런스만 운영하는 그런 어떤 조직 형태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미셔널 컨퍼런스가 사역 단체화되어서 몸집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중복 프로그램을 가져오고 또 미셔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들이 중복이 되니까 자기 손님 뺏기니까 이해관계 충돌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미셔널 컨퍼런스가 한국 전체의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매년 하면 안 되고 2년에 한 번 하든 3년에 한 번 하든 모두가 연합해서 함께 즐겁게 컨퍼런스와 축제를 하고 그리고 일상 속에서는 그 단체가 자기 프로그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가 공유되고 분산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컨퍼런스 할 때만 힘을 모아서 함께 축제를 하고 즉 컨퍼런스는 컨퍼런스대로 함께 공동의 축제로 공동의 사역으로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 컨퍼런스가 각 지체의 각 단체의 사역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또 함께 모여서 함께 힘을 모아서 에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 이것이 컨퍼런스의 좋은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벌써. 선교적 교회론 역시 토착화되어야 되고요.
미셔널 컨퍼런스 역시 한국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나 또 신학 이론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 사역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선교적 교회론을 아주 목소리 높이고 외치고 교회 비전으로 하면서도 전혀 미션을 하지 않은 교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식의 미션을 우리가 함께 발굴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 흐름이 미셔널 컨퍼런스의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셔널 처치 코리아 전략이 이러한 희망을 이루어가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토론을 통하여 더욱더 선명한 방향들을 함께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